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방송 중 이번 주제는 독서교육과 독서 지도입니다. 이게 아마 사서 선생님은 굉장히 좀 아픈 주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얘기에 좀 상당히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보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독서 지도를 해야 해? 라는 원론적인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구체적인 얘기, 그 다음에 독서 지도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럼 뭘 하지? 사서의 진정한 의미가 뭐지? 아마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서가 도서관 사는 일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도서관을 관종별로 쭉 나누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자원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게 되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 속에서 독서 지도는 제가 좀 사서 선생님들 특히 거북스러울 친구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서 선생님은 아마 거의 100%가 독서는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책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책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독서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SNS를 들여다봐도 제가 이렇게 글 나누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고, 특히 사서 선생님들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나쁜 말은 금기시하는 것 같은 정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난 책을 좋아해. 책을 잘 읽어. 이런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약간 문학 성향들을 좀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책에 관한 한 냉정한 분들을 냉철한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가분들이나 출판사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책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말은 없지만, 사서 선생님의 책에 그렇게까지 책에 몰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다고 도서관을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에 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지만 그 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대목들 때문에 그런 기술 우월 얘기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저 애정으로, 그 다음에 더 남아서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서하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사랑하고 도서관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하는데, 실제 일을 한다는 거는 그게 감상적으로 해서는 될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즐겁고 내가 책이 좋아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본다면 독서 지도가 그렇게 먼 얘기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책이 있는 한 저야 사서가 도서관을 좀 벗어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더 큰 일이라는 것이 책을 배제하자는 얘기까지는 하지만 책의 형식이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 심지어 그 책이 그 가상 공간처럼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무형,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록을 넘어서는 일들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에 보이는 열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과학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끝에 오늘 주제도 독서 교육과 독서 지도로 잡았습니다. 교육이나 지도나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만, 좀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지도는 바로 1대1로 마주쳐서 일어나는 액션, 그런 인터랙션에 관계된 얘기라면, 교육은 조금 넓게 멀리서 좀 관망하면서 좀 더 방법을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기획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건 제 나름의 해석이고, 오늘 주제도 그런 해석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서가 그렇게 많은 숫자라면, 한 도서관에 사서가 여러 명 있다면 사서들이 이렇게 분담해 가면서 그 다양한 독서 형태들을 지원할 수 있겠죠. 저기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유아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애들까지 그들의 합당한 독서 지도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영유아기 청소년기에 우리가 책을 어떻게 대하느냐, 책이라고 한정시키지 않고 읽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그 읽기에 대한 고민이 한 발 더 올라가면 문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문해가 평생 학습의 차원에서 저 노인네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칫 또 노인네들의 문해하니까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 시절에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그런 분들에 의한 한글을 가르치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기만 합니다. 심지어 그런 곳에 가면 잘 어울리지도 못하겠죠. 또 거꾸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움직입니다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앞에 휠체어를 타고 간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린 시절 제 기억을 얘기하자면, 길을 가다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잘 넘어집니다. 미끄러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부주의를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지나가던 분이 바로 달려와서 저를 도와주려고 저를 붙잡습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짜증을 잘 냈습니다, 그때.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잡는 순간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 행동들을 전부 막습니다. 손을 짚으려면 손을 잡아당기고, 허리에 힘을 주려고 하면 허리를 붙잡고, 몸의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 전부 그게 안 맞습니다. 그분이 도와주려는 모습하고 저하고 제 행동하고.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들은 제가 넘어져도 안 잡아줍니다. 지팡이만 들고 옆에 서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냥 그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편하거든요, 저한테는. 물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는 잡아달라고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충분히 저 혼자 일어날 수 있고 지팡이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저를 도와주겠다는 그분이 성격이 나쁘겠습니까? 좋은 성품을 가졌으라고 봅니다. 안타깝고, 넘어졌으니까 잡아주고. 근데 서로를 이해하고 나면 그분들도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장애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지를 따지겠죠. 이게 또 다른 예입니다만, 제가 유학 시절에 다운타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갔더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끝날 때 저는 초조하죠. 날 쓸 것 같지가 않아 라는 생각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20분쯤 지난 다음에는 인터뷰 끝날 쯤 되니까 묻더라고. 언제부터 나와서 일할 수 있냐고.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 딱 마지막에 하나 묻더라고. 혹시 뭐 필요한 건 없니? 너 몸이 불편한데 혹시 내가 도와주거나 준비해둘 것은 필요한 것 없니? 라고 물어보더라고. 이건 아마 대화에서 오가는, 그런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분히 이해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인터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또 여기 어떻게 왔어? 제가 대학 입학할 때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면접을 오는데 학과장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겁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느낌은 뭐였냐면, 너 못 올 때로 왔는데? 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런 인식에 대한 얘기까지 보면 문해포는 엄청 넓습니다. 근데도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경험하면서 충분히 극복하거나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면, 이 글 읽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서 지도를 이렇게 글 읽기로 한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독서, 문해.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은 문해야 하는 것은 책만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책으로 출발하더라도 이걸 더 확장할 수 있고, 책이 출발점이 되거나 책이 종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독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 지도보다는 독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것이고, 사서의 역할이 찾아온 아이들, 어른들 누구에게나 책을 권하고 하는 그런, 제 시각에서는 그런 1차적인 서비스에서 그들 스스로가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글 읽기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림책을 보는 아이가 글자가 있는 문자를 읽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불편하니까. 읽는 것도 불편하고 읽은 것을 이해하기도 불편하니까 자꾸 그림책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독서 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쿨 라이브러리안 아니면 그 어린이 도서관에 보면 사서가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사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따로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로스쿨이라든가 메디컬 스쿨에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 뭐 주제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린이 사서라고 봅니다. 어린이를 전담으로 하는 사서는 그 문해, 독서, 상당한 깊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넓은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그걸 넘어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글을 읽는 친구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통해서 이 글의 가치를,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그 글을 통해서 그걸 심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말에 TV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학, 상식, 교양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합니다. 의술에 대한 얘기, 건강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음식도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영락없이 어선가 그거 관련된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약이기도 하고 음식이기도 하고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네들은 충분히 그런 거 다 공조했을 겁니다. 방송사들끼리도 얘기하고, 다른 방송사가 무슨 프로그램 하는지를 알면 이 방송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제품을 팔려고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휴를 하기도 하고. 결국 사람들은 호기심이 작동하면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죠.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에 사서서재를 찾았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에 도서관을 만드는 어린이 도서실을 운영하는 사서라고 찾아와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거기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서비스 했으면 좋겠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헌정보학과니까 찾아왔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결론을 다 냈어요. 무엇을 사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누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어린이 박물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요. 답이 뭐였냐면 모릅니다. 아니, 어린이 박물관에 속해 있는 도서실인데 어린이 박물관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면서 어린이 도서실에 이런 책을 갖추고 이렇게 서비스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냐. 어린이 박물관에 속해 있는 도서실이라면 최소한 우리 박물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고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라든가, 하다못해 기획된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자원들을 구축하려고 한다 하면은, 글쎄요, 그렇게 어린이 박물관을 통해서 아이들 와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금증도 생기고 호기심도 생기고 약간 익사이트 됐을 때 그걸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도, 이런 책이 있었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그 박물관에 대한 인상도 오래 남고 거기서 이런 책들이 평생 가지 않을까? 했더니 뭐 별 반응 없이 그냥 돌아가고 결국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거꾸로 얘기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예전에
어느 사서 선생님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관장이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 보고 가서 그 전시실을 감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라니.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기분 나빠하기 전에 그 전시실에서 뭘 전시하는지 아느냐. 별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전시회를 연다면 그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관련된 지식 자원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근데 많은 도서관을 가서 보면 전시 따로, 도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슨 지구의 날 행사를 열었다 그러면 지구의 날 행사에 보면 목록을 만들어서 책도 배열해서 이런 책들이 지구의 날 관련된 책입니다 라고 소개도 하고 꽤 풍성하게 전시회를 그런 행사를 끝내고 났는데 며칠 지나고 가보면 그 목록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책은 다 제자리에 돌아갔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큐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건 뭐지? 큐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역시 문해에 대한 얘기이고 또 깊게 들으면 독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책을 읽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이해하기 쉽고 상상하기 편리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책들을 자주 읽습니다. 그렇지 않은 책을 읽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독서 지도의 기본은 편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잘 읽으라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책을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책에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책을 빌리러 왔을 때 부모들이 어린아이 책을 막 골라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서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떤 책을 읽기면 좋을까요? 그럼 사서선생님이 요즘 많이 나가는 책이 뭐였는지 해가면서 아이에게 책을 권하고 책을 읽히려고 하고 책을 빌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진정한 독서 지도일까요? 그 아이를 잘 모르는데 사서선생님은 그 아이를 알고 나야 저 아이가 무슨 책을 좋아하고 있고 어떤 책을 싫어하고 있고 왜 싫어하는지 저 친구는 어떤 책이 더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은 독서 지도라는 관점보다는 큰 틀의 독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만든 환경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 있고 방법일 수 있고 그런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담보하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목은 독서 교육과 독서 지도라고 달았지만 실은 독서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하다. 사서 선생님은 하나하나 붙잡고 독서 지도하는 것도 자기 일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넓은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번 했습니다. 뭐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에 갔더니 자원봉사하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난 책을 계속 서가에 꽂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서가에 책을 꽂아두면 다시 빼볼까? 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중에 몇 명이 책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빼서 볼까? 그런다고 사서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일일이 붙잡고 애들 붙잡고 뭐 무슨 책 보고 싶니? 너 이 책 한번 봐봐라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책을 빼보는 아이들이 빼본 책을 테이블에 얹어놓게끔 해도 큰 교육입니다. 왜? 지나가던 아이가 쭈삣거리던 아이가 그 책을 들고 보면 되거든요. 아, 내 친구가 보던 책이네? 근데 그 책을 싹 집어서 서가에 끼워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독서를 지원할 수 있고 저들 스스로가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이고 책을 반납하러 온 친구에게는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 책 어땠니? 그리고 어린이 책에 뭐 어른 책도 비슷하겠지만 책의 대부분은 제목만 봐도 사서선생님들 감을 잡을 수 있고 정말 책을 사랑한다면 그 책에 대한 서평들 그 책의 평가들을 좀 미리 봐보는 연습을 했다면 자기가 아는 책이 왔을 때는 한번 물어봐주고 그 양반한테 새로운 책을 추천한다든가 어린아이한테는 성향에 대해서 이해한다든가 그 책에 대해서 잘 싫어한다든가 하면 왜 싫은지 물어보고 한 번 더 권해보고 다른 비슷한 책들을 뭐 이런 행위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폭은 독서 지도라는 아주 좀 그런 1대1의 인터랙션에서 조금 더 확장된 시각을 갖지 않을까?
이게 제가 독서 지도, 독서 교육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사서 선생님들이 그 독서 지도, 독서 지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할 때 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해야 할 서비스를 주변에 있는 독서 전문 지도사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킬 때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세상에 제일 나쁜 응대 방법이 그거랍니다. 뭐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전문가이니까 알아서 해줄 수 있죠. 근데 전문가들은 또 자기 전문성이 강화되다 보면 약간 나름대로의 고집도 있고 자기 철학도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때는 시키는 사람도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하고 자기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총장 한 분을 가끔 비판하는 게 그겁니다. 인문사회에 대해서 꽤 잘 나가는 원로 교수님들 쫙 모아놓고는 혼합학 연구소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잘 하시라면습니다. 좋은 연구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회의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 배가 산으로 가더군요. 다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더군요. 그 일을 제 총장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 일을 시키려면 나는 이러이러한 연구소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서 선생님들이 독서 지도를 도서관에서 시행할 때는, 독서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독서 지도사들을 모셔다가 이런 지도를 해줘. 이런 성향의 아이들을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해줘. 좀 더 그 독서 지도사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독서 지도사를 찾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저 동네 독서 지도사 한 분 있으니까 와서 이번에 우리 그 강연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아, 저분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고 이런 걸 잘하는 분이구나. 그런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죠. 제가 예시를 참 많이 듣는데, 예시를 듣는 것 중에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션 임파서블이 있습니다. 영화 말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게 TV 연속극 드라마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하면 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지시를 팀장이 딱 받고 이 팀장이 그 일을 수행할 직원을 뽑죠. 그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는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페셜티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할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디자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 적소에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뽑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작업이죠. 저는 사서의 역할이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 다 전문가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주제 전문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대목에서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버려서는 실은 사사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사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일을 시킬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도서관이 잘 돌아가겠죠. 도서관에 이제 전부 다 들어온 손님 붙잡고 인사만 하고 내가 서비스 하겠어 해버리면 진짜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라는 것이 하나의 화두가 될지언정 이 독서 지도가 나의 스페셜티가 되어서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어.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넓은 세상을 알려주고, 책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 다만 책을 통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가치를 심어주는 작업이지, 책에 올인하게끔 만드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좋아한다는, 저는 그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은 책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체험의 결과가 다시 글로 돌아온다든가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저는 그게 진정한 독서라고 봅니다.
독서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 또 세상을 이해했을 때 스스로가 다시 곱씹을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 교육, 독서 지도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역할을 찾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